세계 5위의 사장교를 최단 기간에 건설하는 일. 거센 물살과 싸워야 하고 바람과 안개와도 맞서야 한다. 난공사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다리가 강이 아닌 바다에 세워진다는 점이다. 인천대교는 첨단 공법과 첨단 기술에 대한 도전이다. 거대한 프로젝트에 거대한 기계들이 동원된다. 미래 한국의 대들보가 될 인천대교 건설의 대역사. 그 현장을 파헤쳐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기차게 움직이는 섬 2개를 연결하려는 꿈이 실현되고 있다. 그 2개의 섬 사이에는 인천 앞바다가 있다. 바다 서쪽에 있는 영종도엔 여객과 화물 운송에서 세계 정상급인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맞은편의 송도는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두 섬을 잇기 위해 인천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국내 최장의 사장교를 건설하고 있다. 인천대교의 해상 구간은 약 12km. 서울 남산과 관악산을 이을 수 있는 긴 길이다. 왕복 6차선의 이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수도권 남부에서 공항 가는 거리는 13km 이상 줄어들고 시간 또한 40분 이상 단축된다. 하지만 이 두 섬 사이엔 너른 바다가 있어서 대교 건설이 만만치 않다. 힘든 건 기상 조건만이 아니다. 국내 최대의 해상 교량을 52개월이라는 최단 기간에 세워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야심찬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다. 그것은 육지에서 먼저 바다에 세워질 다리를 만드는 일이었다. 송도 쪽에 세워진 제작장. 이곳에서 다리 건설에 필요한 모든 구조물을 사전 제작한다. 거더라 부르는 인천대교의 상판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50m 초대형 거더를 하나의 틀로 주조하는 것이다. 먼저 철근 조립장에서 거더의 골격인 철근망을 만든다. 그리고 강선을 격자 모양으로 튼튼하게 설치한다. 50m 상판 하나에 총 600개의 강선이 종행으로 들어간다.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 강선의 장력을 높이는 작업은 세밀한 손길이 요구된다. 완성된 철근망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차례다. 균열을 막기 위해서 10시간 동안 쉼 없이 콘크리트를 쏟아붓는다. 레미콘 85대의 분량이다. 1,400톤 중량의 거더가 비로소 제 모양을 갖췄다. 그러나 작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안전한 제어실에서 이 마지막 공정을 지켜본다. 수증기로 콘크리트를 양생하는 비밀의 공정이다. 열과 습기의 조화로 16시간 만에 양생 작업은 끝이 난다. 보통은 5일이 걸리는 과정이다. 이 최신 공법에 이런 제작장이 필요했다. 이곳에서 1,400톤의 초대형 거더가 하루 걸러 하나씩 만들어진다. 증기 양생의 비법은 이틀 생산 시스템의 핵심 기술이다. 인천대교의 50m가 또 완성됐다. 이 초대형 거더의 크기는 중대형 아파트 5개를 붙여놓은 규모다. 인천대교 고가교를 완성하려면 이런 거더가 336개가 필요하다.
바지선에 실린 거더가 날개를 단 듯 날아가고 있다. 이 거더가 놓일 곳은 고가교, 해안과 가까운 곳이다. 고가교는 썰물 때 바닥이 드러나기도 한다. 해결책은 특수 제작된 대형 운반차 캐리어의 동원이다. (2000톤급) 해상 크레인의 작업 수심이 확보되는 구간은 해상 크레인을 이용해 직접 가설한다. 수심이 낮은 구간의 가설은 운송된 상판을 해상 크레인으로 대형 운반차에 적지 않은 일로 시작된다. 차축이 160개, 바퀴가 320개인 대형 캐리어. 인천대교 건설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것이다. 속도는 시속 4km. 사람이 걷는 속도와 비슷하다. 600톤의 대형 캐리어가 1,400톤의 거더를 싣고 간다. 다리가 손상될 수도 있는 중량이다. 인천대교가 결코 경험하지 않을 엄청난 무게. 그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 수많은 바퀴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미리 제작된 50m 상판을 도로용 다리에 쓰는 공법은 인천대교 현장에서 세계 최초로 사용하는 것이다. 캐리어를 맞이한 것은 또 다른 특수 맞춤 장비인 런칭 트러스다. 거더를 넘겨받은 런칭 트러스는 거더 공간을 만든 다음 거더를 사뿐히 내려놓는다. 런칭 트러스의 작업은 완료됐지만 거더를 정확하게 접합하려면 노력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 거더와 거더를 전후 좌우 일직선으로 맞추어야 한다. T1 65, 71입니다. 한 번에 지금 스타트 볼트랑 지금 블랙아웃이랑 갭이 얼마 안 돼요. 오케이. 5mm 밀어봐요, 5mm. 거더의 높이와 배치를 2mm 범위 안에서 조정하고 있다. 드디어 거더가 정확하게 맞았다. 캐리어가 들어오면 또 다른 경관에서 작업을 한다. 거더가 가설되면 캐리어는 다음 거더를 싣기 위해 돌아가고, 상하행선의 상판이 모두 설치되면 다음 경관 가설을 위해서 런칭 트러스는 앞으로 이동한다. 총 8.4km에 달하는 고가교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설되고 있다. 썰물 때마다 광활한 갯벌이 드러나는 고가교 구간. 거더가 자리를 잡자 다리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리의 동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기초 공사를 시작했다. 2005년 7월 해저에 첫 번째 말뚝을 박았다. 그리고 총 636개의 말뚝을 박는데 4개월이 걸렸다. 인천대교 주탑의 높이는 238.5m. 여의도 63빌딩의 높이에 육박하고 서해대교와 영종대교의 주탑보다 훨씬 높다. 주탑의 형태는 Y자를 뒤집어 놓은 역 Y자형. 재료는 콘크리트다. 주탑 착공 초기의 최대 관심사는 콘크리트를 굽기 전에 어떻게 꼭대기까지 신속하게 운반하느냐였다. 건설에 동원된 공법은 초고압 펌프의 이용. 최고층 버지 두바이에서 사용된 공법을 응용한 것이다. 주탑 건설에 주어진 시간은 24개월. 주탑의 조기 완성을 위해 콘크리트 타설에 자동 상승 거푸집 시스템을 이용했다. 24시간 연속 작업으로 공기를 월등히 앞당길 수 있었다. 주탑이 서 있는 기둥 밑동도 신공법의 집합체였다. 지름 3m의 강관 24개를 바다의 안반에 심어 기초를 세웠다.
보통의 물막이 공사에 비해 2년여 시간을 단축한 것이다. 인천대교는 말뚝 무게 실험 분야에서도 세계 기록을 갖고 있다. 보통 이 말뚝은 사전에 이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한 개가 얼마만큼의 압축력을 받느냐를 시험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3,000mm가 되니까 한 개 설계 하중에 7,000톤 가까이 돼. 그러면 보통 안전율을 3배를 잡으면 3721 21,000톤까지 눌러봐야 돼. 눌러봐도 안전한지 안 한지 어떤 변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21,000톤을 뭘로 누를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오셀이라는 셀 특수한 잭을 만들어서 그 밑에다가 집어넣고 외부에서 리모트 컨트롤로 이 잭을 눌러서 우리는 맥시멈 3만 톤까지 이걸 눌러봤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대용량으로 그러니까 3만 톤까지 이렇게 시험을 했던 것은 인천대교가 처음이지 않나 이렇게. 제작장에서 만들어진 접속교 대블럭이 현장으로 출발한다. 그런데 날씨가 좋지 않다. 비바람이 그치기를 마냥 기다리다가 겨우 가설 현장에 도착했다. 기상 조건이 나쁘면 일거리가 많아지고 그만큼 작업 시간도 길어진다. 그래도 오늘은 운이 좋은 편. 악천후로 한 달에 10여일은 작업을 하지 못한다. 접속교의 대블럭 거더의 가설이 시작됐다. 무게 1320톤의 대블럭을 하부 구조물에 올리는 작업은 무척 조심스럽다. 공사 관계자의 무전기가 쉴 틈이 없다. 결국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해상 크레인. 이번엔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인천대교 접속교는 한쪽 끝만 고정되는 외팔보 형태로 양옆으로 순차적으로 상판을 시공하는 공법으로 세워지고 있다. 접속교는 사장교와 고가교를 잇는 구간이다. 접속교 시공의 또 하나의 공정은 소블럭을 가설하는 일이다. 대리 크레인이 120톤 중량의 소블럭을 들어올리는 데 동원됐다. 접속교를 짓는데 이런 소블럭이 844개가 필요하다. 송도 제작장에서 분할 제작한 소블럭용 세그먼트를 바지선을 이용해 해상 운반하고 대리 크레인을 동원해 순차적으로 가설한다. 총 길이 1778m의 접속교 구간은 30년 변형을 고려해 제작된 블록으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됐다.